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천지 자연의 조화라는 것이 끝까지 열리고 통해서 나갈 수만은 없으니 막히고 닫혀있는 12번 천지 빗개로 봤습니다. 소광절 선생의 12소식계에서 지천태께는 입춘 우수를 지나고 있는 인월 2월달께이고 천지 빗개는 입추가 지나고 처서에 접어드는 신월 8월께로 배열하였습니다. 지천태께는 만물이 교감하기 시작하는 봄의 작용으로 천지 빗개는 만물이 수렴작용으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궤는 앞면과 뒷면처럼 열리고 닫히는 현상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생명이 천지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움직일 동이라고 한다면 성장한 만큼 그 생동력을 멈추고 고요히 처음 시작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기운이 정입니다. 열리게 했던 에너지만큼 닫히는 에너지가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지천태라면 정이 천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에서는 지천태와 천지비로 설명하지만 음양 오행에서는 동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장판이 닫히듯이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입으면 모든 것을 닫고 더욱 단단하게 여물고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작용은 사람이 생명활동으로 태아를 잉태하면 자궁문을 닫고 양수 속에서 태아를 키우는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지비에서 비자를 파자해 보면 안일 불자의 입구자인데 안일 불자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부분이 잘린 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자는 곤개의 상이 모두 열려 있으니 그 괴상을 반영한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호흡과 생명 활동을 구멍을 통해서 하는데 그 구멍이 닫혀 있는 상입니다. 만물의 열리고 닫히게 하는 것은 천지의 도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살이에서는 타인과 나의 연결과 교류라는 것은 중요한 범주이기 때문에 천지비의 닫혀서 고립되고 교류가 끊겨져서 변화하지 못하는 의미로서 설명하는 판단사는 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인사의 도,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번 천지 빗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번 천지 빗개의 괴사는 비지비인이니 분리 군자 정하니 대왕 소래니라. 비가 사람이 아니니 군자의 발음이 이롭지 아니하니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괴사에서 빗개는 군자의 바른 자세로도 이롭지 못하다고 함이니 사람의 도리가 아예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양기는 상승하고 음기는 하강하니 서로 교감하기 어려워서 만물이 생명작용이 되지 못하고 나라로 치면 상하 또한 교합이 안 되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는 위에만 있고 백성들은 서로 뜻을 통하지 않으니 막힐 비, 아닐 비라고 합니다. 비지비인은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란 더욱 난해합니다. 비의 작용이 닫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닫혀서 막히지 않아 열매가 계속 열린 채 활발히 에너지를 쓴다면 그 열매는 우짜라고 싹이 나거나 썩어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천지 빗개는 결실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삶 속에 교류하고 변화하는 것을 더욱 지향하기 때문에 지천태께는 길하고 천지 빗개는 막혀서 흉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닫히고 막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니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비지비인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왕소래라는 것은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은 온다고 하니 주역에서 큰 것은 양이요 작은 것은 음으로 양기는 상승하여 사라져 가는 것이고 음기는 점점 득세함을 말합니다. 음을 가리키는 소인이 성대해지고 양을 가리키는 대인이 쇠퇴해짐을 대는 가고 소는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군자의 기상은 점점 사라지고 이에 타산이 밝고 이기적 소질을 가진 소인이 득세하는 상입니다. 이것은 소인이 득세하여 군자의 도를 펼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활 천지불교의 비니 군제 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불가영이록이니라. 상에 가로되 천지가 사귀지 않는 것이 비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을 검소히 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가히 녹을 받는 것으로 영화를 누리지 않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천지가 사귀지 못하는 것이 비입니다. 지천태괴와 정반대인 천지비괴를 교류와 변화를 그친 단절된 괴상으로 나타냅니다. 인구는 좋은 지위, 위치에 있지만 백성과 신하를 살피고 도울 줄 모르고 신하나 백성은 인구는 보필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상태이니 불신과 반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비색한 때에 군자의 처신을 말하고 있으니 검덕 피난에서 검덕은 군자는 이러한 비색한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덕조차도 검소히 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난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후중한 덕이나 인품이 드러나면 소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그 시기심이나 질투가 군자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니 덕조차도 검소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아끼라고 한 것입니다. 검은 곤깨의 상에서 나왔는데 곤깨는 물상으로 땅이니 땅이라는 것은 사계절 중에 가을에만 수확물을 내놓고 나머지 계절은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로는 인색하다고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검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영이록은 녹으로서 영화를 구하지 않음이니 라고 하였으니 녹이라는 것은 나라의 인군을 보필하면서 나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그 녹으로 인해서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군자 자신을 비색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치과하여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설 때와 세상 밖으로 나와 은둔하는 것도 때에 맞추어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글은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사람살이의 갈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추나 추동의 계절로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길흉회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은 하지이고 흉은 동지이며 회는 차차 따뜻해지는 춘분이고 이는 차차 추워지는 추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는 뉘우침을 뜻하는 것으로 즉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장차 길로 향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인색함을 뜻하는 것으로 당연히 베풀어야 함에도 이에 인색하여 말로만 글로만 움직이니 장차 흉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밝게 살피고 깊이 공부하여 길흉 화복의 이치를 터득한다면 정확하게 그 점험이 반영되는데 미리 살펴 경계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피하여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에 의거하여 변통해서 판단한다면 곧 점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